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의 황수동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본부장, 주무연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사님, 얼마 전에 충청북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우선 그 일자리 대상 받은 게 아주 정말로 기쁘고 그 참 자랑스럽다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대상 평가가 17개 시도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 플러스 200여 개 넘는 그 시군구까지 해서 전체 243개 자치단체를 종합평가해서 1등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 일자리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충북의 일자리가 곧 경제 발전이고 삶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일자리 대상을 받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충북이 그동안에 투자 유치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대상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센티브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뭐 4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네네. 이것은 내년도, 후년도 일자리 대상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 일자리부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충북의 일자리 정책,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원장님은 또 이 충북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우리 충북의 일자리 정책이 현재 경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아마 내린 그 정책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가 성장하지만 그 고용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취업계수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0억 원을 생산할 때 취업자 수가 몇 명쯤 됐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90년도에 43명쯤 됐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한 16명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생산의 부가치를 많이 놀려도 고용이 그만큼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충북은 이렇게 투자 유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정책뿐만 아니라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거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휴 노동 인력을 생산성 일선 봉사 사업으로 다 적절히 노동 현장에 매칭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동시에 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이 두 개를 동시에 했다는 것이 어쩌면 이제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이렇게 동시에 이뤄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통계를 한번 봤더니 임금 근로자 중에서 그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약 60%에서 한 72% 늘어났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북의 그 일자리 그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좀 좋은 양호한 수준을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그 주무연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일자리 관련된 연구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북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우선 우리 이시종 지사님하고 충북도민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장, 일자리, 분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 증액된 23조 정도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고 충북을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도 약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자리 사업 예산을 다 모으면 한 30조 정도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의 규모는 다른 종목의 예산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근데 이 중앙정부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지방 정부가 이런 중앙 정부와 이 국정과제하고 지방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것이 사실 말하자면 궁합이 잘 맞아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 지사님을 비롯한 충북에 있는 여러 기관 단체장 그리고 또 기업인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성과라고 보고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우리가 지방 분권이다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 정책 또는 고용 정책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일자리 정책 어떤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뭐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그 생산적 일손 봉사라든지 청년들의 그 결혼 공지에 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충북은 이제 그동안에 그 취업자 수가 다른 도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그 전국의 취업자 수가 한 9만 7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중에서 충북이 1만 6천 정도가 충북이니까 네. 한 17%가 충북이 차지한 거거든요. 인구가 이제 3%인데 17%를 차지한 건 굉장한 성과죠. 그러네요. 네. 그 상용 근로자 비율, 이제 양질 일자리라 이제 상용 근로자 비율이 우리 충북이 작년에 이제 54%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전체 그 근로자 중에서. 그러니까 2위를 우리가 차지한 그런 적이죠. 17개 시도 중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제조업체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 제조업체. 그래서 제조업체 종사자 수 비율이 우리 충북이 29% 나타나거든요. 전국이 1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도 전국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이런 통계로 나오고 특히 이제 지난해의 특징적인 게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그 문제인데 제조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5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보다. 근데 충북은 오히려 작년에 재작년보다 10,000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충북이 제조업체 유치를 많이 통해서 양질 일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증거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구인 구직 배율이라고 그래서 구인자 숫자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구인자 숫자하고 그 개인들이 원하는 취업자 수 이걸 이제 배율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 배율이 구인자 나누기 구직자 수를 이제 나눠보면은 전국이 0.61%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 구인자가 구직자보다 훨씬 많다 그런 얘기죠. 네네. 그 구직자가. 근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0.92%가 돼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거의 같은 수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고 특히 이제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구인 구직자 배율이 3%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기적적인 3.0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에 이제 정부가 평가를 해서 우리 충북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사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또 좋은 평가를 받고 현재 이제 농가나 기업에서도 또 네.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요? 현재? 그 생산적 일손 봉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충북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뭐 농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기업 유치에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되게 그 힘든 생산적 일손의 그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충원되고 있죠. 네. 네,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봉사 활동은 많이들 하죠. 그러나 사회적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생산적 일손 봉사가 더 중요하다. 농장 현장에 또 기업의 현장에 가서 봉사 활동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적 일손 봉사 제도를 이제 한 3년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약 한 11만 연인원 11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그 생산적 일손 봉사로 투입이 됐습니다. 하루에 이제 4시간 일해주고 일당이 아니죠. 이제 뭐 교통비 쪽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 네.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늘려서 저희들이 13만 명 정도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은 약 5만 명이 늘었는데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돼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또 농장에 그 일손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일손 부족 때문에 기업이 못 들어간 농장을 운영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들자. 그것이 생산적 일손 봉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매칭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이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지금 충북에서 시작했지만 이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고려돼 볼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게 봉사의 개념을 할 때는 기존의 기관이나 어떤 사업체나 어떤 이 충북 도민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봉사 차원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주말이나 이런 데 가서 도와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도 실제로 가서 사과 농장에 가서 이렇게 일손 봉사 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도에서 보조금도 좀 받죠. 네. 받은 건 이제 어디 기부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면 그 사과를 저희가 직접 보면서 그 사과 농장에서 만든 생산물을 저희가 또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이 농장의 판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네. 또 저희들도 현장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함으로써 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싹 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이제 확장하면은 어쩌면 이게 생산의 일선 봉사 개념에다가 일자리 개념을 이제 거기다 추가한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위 유휴 노동력,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생산 일종 봉사 사업과 잘 연결시키면은 인력난이 허덕이는 영세 기업이나 농장이나 이런 데서 인력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이 매칭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사 차원과 일자리 사업으로 장차 확대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장님은 전국적으로도 확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충북의 생산적 일자리 봉사 사업은 뭐 행안부에서도 이미 상을 받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아시는 바대로 농장이라든지 이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항시적으로 있는 일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어서 일손이 한참 필요할 때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에서 보면 뭐 좀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또 여러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 농촌의 그 활동에 대해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또 수요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연결시켜서 농촌에 이제 그 부족한 일손도 돕고 또 시골에서 또 농장에서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그 인력을 수급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이거보다는 이게 도시와 농촌의 그 순환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사실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 농촌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것도 그 가치도 알게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수요하는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네. 때로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생산자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경험함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의 그 유대감도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그 유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그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우리 지사님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싶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제 요 사업도 조금 보완되어야 될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치시거나 재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하면 그런 척도 하면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서 또는 지역 공동체를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완할 점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민선 7기가 1년을 맞았습니다. 충북의 일자리 정책. 이제 아까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세부적으로 일자리 정책이 어떤 정책을 이제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생산적 일선 봉사는 이제 주로 농촌 현장을 많이 갑니다만은 네. 기업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업에. 그래서 그 기업의 중소기업에 그 일선 봉사를 투입을 해서 기업을 살리거나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게 농가 도와주는 걸로만 알고 단순히 있는 농촌 경우도 봉사 있더라고요. 개념만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해결을 해서 살아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 민선 7기 동안에 45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고용률은 한 73%였는데 지난 그 4월 달에 우리 고용률이 한 68.3%, 69% 육박을 했죠. 네. 이제 70% 왔다 갔다 기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73%를 목표로 나갈 것이고요. 또 일자리 창출 자체도 지난 4월까지 한 5만 5천 명의 성과를 내서 그 19년도에 그 10만 일자리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만 5천 정도 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생산적 일손 봉사를 비롯해서 또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저 일자리 일손과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저 주문을 받아서 저 양성을 해서 보내주는 이런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1년 안에 자꾸 떠납니다. 이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직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행복결혼 공제 사업이라고 그래서 5년 동안을 그 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결혼 자금으로 뭐 이런 거라서 이제 그 장기 근속을 유도시켜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의 공공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공공 일자리 금년도에 한 2만 3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를 저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취창업 문제, 취업과 창업 문제를 위해서 충북 청년 희망센터 이것을 운영을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다양하게 일자리 늘리기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지사님께서 청년 일자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년 일자리 일자리가 다 중요하지만 또 청년 일자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지난해 이제 취임사에서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가능성을 본다면 우리 네. 지사님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네. 많이 남아있기 계시기 때문에 된다 드리는 것은 당장 외람된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충북도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일자리는 경기 변동이나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력들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청년들에 대한 인력 수요가 늘어나서 청년 일자리 쉽게 해소되지만 네. 경기가 살짝 나빠지거나 좀 경기가 악화되면 또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수요, 그 청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충북이 지속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루어내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 2단계에서 머물리지 않고 여기 만들어진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가 좀 더 노력해 준다면 일자리 단지 몇 개를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양적인 목표보다는
보다는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되고 저는 오늘 우리 지사님 모시고 말씀드리니까 기왕이면 좀 그 다른 지역과는 다른 뭐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청년 유입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출신의 그 청년들도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타 지역의 유능한 인재도 충북으로 와라. 충북에 오면 좋은 일자리들이 있다. 이런 획기적인 청년 유입 정책도 한번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친화적인 정주 여건 청년들이 좀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충북에 오면 청년들이 일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 유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청년들이 여기까지 모여지면 충북의 미래는 또 젊고 훨씬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좀 종합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또 분위기 자체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굳이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시행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 청년 결혼 공제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농촌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 네. 자꾸 이제 이직률도 많아지고 또 결혼도 자꾸 늦어져서 결혼 목돈 자금을 좀 마련해 주자. 그래서 이제 이제 기업체에서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을 해서 월 한 80만 원 정도의 그 적금 형태를 들어줍니다. 1인당. 그래서 5년 동안 일단 그것은 그 기업에서 근무를 해야만 탈 수가 있다. 그래서 5년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직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또 결혼을 유도시켜서 그냥 내비두면 5천만 원 잃게 되니까 그때 이제 결혼도 좀 유도도 좀 하고 출산도 좀 장려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있고요. 농촌의 경우는 기업주가 없기 때문에 기업주가 부담하는 20만 원을 빼고 한 60만 원 정도 원래 기 부담을 해서 한 5년 지나면 한 4천 가까이 정도 이렇게 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제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젊은 층의 인기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서 400명 정도 도내에 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300명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라면 앞으로 5천 명, 10,000명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도 장려하고 기업도 안정을 취하고 결혼을 통해서 출산도 유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좀 기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작년에 대통령 수상을 이것도 대통령 수상을 했나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좀 지원받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걸 좀 늘려나가서 안정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름은 좀 깁니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우리 충북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좀 과제로 삼아야 될 게 청년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 0.9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한 1.17쯤 돼서 그거보다 좀 높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계속 감소해서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좀 불투명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청년들 하여금 적극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충북의 인구 구조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구는 사실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층, 다시 말해 15세에서 29세 인구들은 전출하는 숫자가 전입자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네.
이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 여건이 큽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여기 충북에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충북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이제 좀 안정적인 시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충북 이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은 청년들을 하여금 근속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정착을 시키는 효과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청년들이 이 충북으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사실 아까 지사님 제 말씀하셨듯이 네네. 현재 한 400명 수준은 너무 좀 약하고 이게 좀 더 굉장히 확대돼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여기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 청년 문제를 우리 충북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이게 우리 충북에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는 이게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산을 쪼개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면은 네.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면 좋은 사업이 될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금 정부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결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 환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북도의 자체적인 노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충북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충북도의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즉 인구가 젊어진다는 것은 충북도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들이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충북의 젊은 청년들을 보고 당연히 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은 지역사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사님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의 기관장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협심해서 그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되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힘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자리 사업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지 몇몇 사람이 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리더십이 굳건하게 구축되면서 그 힘이 작동할 때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고 예산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자,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체감 경기는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충북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좀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 평균을 웃돌고 있는 이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충북의 경제가 평균 웃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위권이죠. 그 위가 아니고 상위권입니까? 예, 아주 이 경제 지표별로 보면은 예를 들면 수출 증감률, 고용률, 여러 가지 취업자 수 증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 내지 2위를 늘 달리고 있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우리가 1위 단지 벌여서 1등 경제 충분한 얘기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 경제 지표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이유는 우리 충북이 끝없이 투자 유치를 해왔다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도지사를 처음에 부임을 하고 우리 충북을 보니까 우리 충북이 참 먹고 살 게 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바다가 있어서 바닷가에다가 무슨 조선소 차릴 수도 없고 철강도 어렵고 자동차 산업도 어렵고 중화공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심천에다가 조선소를 차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관광 자원도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고 또 문화유적지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경주나 부여 이런 데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바이오, 화장품, 뷰티, 무슨 태양광 이런 신첨단 산업들 이쪽으로 다 저희들이 이제 눈을 돌려서 네.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치 활동을 벌였죠. 이제 그것이
세계 경제 흐름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충북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경제 지표가 이제 많이 그 양호한 그런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민선 5기, 6기 동안 한 63조 정도 했고 민선 7기 때 지금 저희들이 한 40조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투자 유치가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그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런 논리 가지고서 해왔고 같은 그 6대 신성장 뭐 첨단 산업 이쪽에 이제 집중 투자한 것이 큰 원인이다 생각되고 최근에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북에 오셔서 바이오 제2도약을 위해서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국가 비전 그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북이 바이오에 이제 날개를 더 많이 달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충북은 앞으로도 어떤 바이오, 화장품, 뷰티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충북이 제가 이제 평균을 웃돌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충북의 어떤 경제 지표의 선전,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원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예. 몇 가지 뭐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좀 정리하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지사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충북이 아마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이 경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17개 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4% 경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라든지 산업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이 시도는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 목표를 정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왔고 그렇게 굉장히 지금까지 투자 유치 열심히 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이때 투자 유치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 산업이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미래 신성장 공격 산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면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요는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뭐 의약도 들어가지만 유기농이라든지 화장품 다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충북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지금 세계 각국은 전부 다 이쪽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북은 미리 선점을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앞으로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주력을 해서 이런 신성장 산업에 이제 큰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ICT 융합 쪽으로 해서 4차 혁명 기술의 핵심인 ICT 융합 쪽으로 굉장히 주요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나타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경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지 못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그러면서 충북은 제조업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부가가치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조업이 굉장히 튼튼하고 제조업 튼튼한 기반 하에서 경제를 끌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이제 이 국내 시장, 이 지역 시장을 보지 않고 소위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해서 이 경영을 하거나 이제 시장 개척을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잠재 힘을 발휘해서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지만 일단 가지고 나면은 굉장히 큰 시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충북이 지금보다도 목표가 저희가 2020년도에 4% 경제를 달성하는 거지만 훨씬 더 그 이후에도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충북의 경제 정책 여러 이제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있을까요? 우리 지사님 가장 중요한 도정 철학 중에서 투자 유치가 1순위라는 것을 저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면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늘어나면 인력 수요가 많아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이제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투자가 유치되어서 기업이 늘어나는데 이 기업들이 수요하려고 하는 인력들이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임금, 저임금 일자리만 자꾸 요구하게 된다면 충북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좋지 않은 일자리로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그널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지사님도 모시고 했었으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 투자 유치가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또 기업을 만듭니다. 기업의 생산성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드니까 결국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자리 사업, 직업 훈련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숙련을 높이기 위한 직업 훈련을 제도화시키고 선진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충북에 오면 좋은 숙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도 갈 수 있는 기하학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것은 뭐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 순수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사회가 요구하고 지역 경제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업 훈련 기관에 맡겨놓아서는 안 될 일들을 대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대학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대학과 도가 기업이 이렇게 연계를 하면 좋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충북에 가면 그런 인력들이 있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더 많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자 유치를 늘려야 된다는 그 사고에서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겹쳐지면 충북은 정말 아마 뭐 지사님 지향하시는 1등 충북은 뭐 조만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사님은 이제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또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 이제 저희들이 정주 여건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우수한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인 거죠. 정주 여건을 어떻게 형성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이 기업체는 많이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거기 제공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 기업체가 인력 구하는데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오히려 인력을 이렇게 데리다가 기업을 뭐 운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인력을 이렇게 제공받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맞춤형 인력 이런 문제 같은 거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서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하여튼 사람에 대한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저희 노력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민선 7기 투자 유치 목표가 40조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1년 됐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40조 원은 사실은 과다한 목표입니다. 저도 이제 공약을 내세울 때 한 25조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40조를 제가 내세운 거는 40조를 다 달성을 못해도 목표는 크게 잡는 게 오히려 낫겠다. 25조 원 목표에 100% 달성하는 것보다 40조 원 목표 잡고 90%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달성 못했다라는 비판도 또 감수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충북의 이익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과다하게 잡았는데 또 가능성도 있는 게요. 작년에 한 8조 5천 정도 투자 유치했거든요. 작년에. 네. 이제 작년 민선 7기는 작년 7월 달부터 따지면은 반 정도 잡으면은 작년에 한 4조 얼마 했고 금년도 5월까지 한 4조 얼마 했으니까 1년 동안에 한
9조 정도 가까운 그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1월 달부터 10월까지 따지면 10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40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됐는데 10조 원이니까 그 4년이면은 40조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예.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이 1조 정도의 순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대략 그 GRDP죠. 그 부가가치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했더니 한 0.3 정도, 0.32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조 투자라면 3,200억 정도죠. 그러니까 10조를 투자하면 한 3조 2천, 40조를 투자하면 거의 한 12조 원의 순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게 보통 추세선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책적 의지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도에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 공무원들 지사님 위주로 전부 가서 기업들 만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적극 유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GRDP에 40조를 한다면 12조 원 정도의 순 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물론 이게 40조 원을 다 투자 유치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 투자를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뭐 MOU 체크를 하고 실제로 투자 이루어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시드가 되면은 결국 이제 점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기존에 해왔던 일이 과거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요즘에 충북이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전국에서 제일 빨리 분양 속도 빠르고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이쪽에 충북 지역에 많이 할 거로 생각이 들면은 이게 40조 원이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이렇게 이 목표치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라든지 이제 투자를 하면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다가 일자리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지 이제 요 문제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문제입니다. 그 인력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인력의 수요는 많이 있지만 그 공급을 제대로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공급 문제는 결국 교육에서 해야 될 문제고 또 일반 이 기업에서 이제 직장 훈련이나 이런 직업 훈련 쪽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제대로 이 산업 수에 맞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매칭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 훈련, 또 대학에서의 역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그 투자 유치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관련돼서 있도록. 잠깐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빈선 7기 40조 속에는 그 지난 그 2월 달인가 그 SK 하이닉스에서 35조 원 투자하겠다 한 숫자는 빠진 겁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40조면 뭐 아주 쉬운 거고요. 근데 그거를 왜 빼셨나요?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 때문에 네. 빼는데 그것까지 계산되면 사실상 40조가 달성이 되면은 한 5조 정도 이렇게 투자 유치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께서 그 12조 40조면 12조 원의 이제 그 부가가치가 생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조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우리 총 GRDP 생산 규모가 한 55조를 보거든요. 네. 근데 12조면 67조가 되는 겁니다. 67조면은 현재 딱 4%입니다. 전국 대비 충북 경제 비중이 목표를 이루는 4%. 네. 그러니까 이제 12조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그 12조만 더 우리가 생산을 하면은 전국 대비 충북 경제 비중이 4%가 그대로 달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큰 수치다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0조를 잡으신 거군요. 아니 그건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건 아니지만은 어떤 네. 12조의 위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충북의 요즘에 역시 경제가 또 화두인데 앞으로의 충북의 경제 정책,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북의 경제는 그 신성장 산업들, 첨단 산업에 우리가 이제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위에는 충북이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오셔서 바이오 제2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전략을 이제 발표하셨는데 그것이 충북에 굉장히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시장 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장 규모가 한 2%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정부에서 6%를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2030년까지. 그러면 2%에서 거의 6%면 3배가 늘어나는 건데 우리 충북의 바이오 시장 규모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우리 큰 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소 경제에 우리 충북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충주의 그 현대 모비스에서 뭐 수도 관련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육성해 왔는데 그거 말고 우리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또 한번 육성해 보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여튼 그 뭐 2차 전지 이런 그 신산업 쪽에 계속해서 우리 충북에 모든 그 힘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도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도 물론 있고요. 네. 태양광도 있고. 네, 이 충북의 여러 이제 미래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원장님, 본부장님 한 말씀씩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충북은 그 제조업이 튼튼한 이런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제조업 기반을 좀 견고히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이러려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과 물론 이제 서비스업들의 이제 융합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이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데서 그 서비스업과의 잘 융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역시 어려움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인력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충북이 그 물리적 SOC 그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참 이상하게 충북이 우리나라 국토의 딱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나 이런 SOC가 옛날부터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해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지금 이제 이 충북선 고속화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네. 이런 이제 기간 교통망이나 물류 SOC 같은 이제 기반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 더 중요한 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제 일어나야 될 텐데 이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스웨덴에 이 연수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 유치원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선생이 이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네들이 앞으로 활동해야 될 10년이나 20년 후의 세상을 내다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벌써 세상이 변할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네.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실제로 좋은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 성과가 일어나면은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역이나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 도정 이 슬로건이 더불어 함께 사는 네. 이런 행복한 도민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성과를 어떻게 잘 확산시킬 수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충분히 아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건데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시라는 개념이 도시와 농촌과는 어떻게 균형 있게 소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밀착의 SOC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충북이 좀 글로벌로 지향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17개 시도 간에 막 경쟁하는 것보다도 이제 세계로 좀 이렇게 지향하는 이런 큰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강호축이 하나 떠오르고 있는데 네. 예타 면제 사업도 되고 그래서 강호축이 되면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베리아나 유럽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글로벌을 지향하는 이런 경제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충북이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충북이 이제 일자리 정책이나 고용 정책에 있어서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을 때 지역의 차별화 전략,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고민해보면 역시 그것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고숙련 인력의 생산성이 얼마만큼 높은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한국의 산업구조는 변화하게 되고 그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게 되고 지역의 경쟁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고용위기 지역도 있지만 다른 예컨대 뭐 경남의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구조의 변화하는 시기에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이번 수상의 계기는 충북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회생하여서 성공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에크런 대학이 있었고요. 스웨덴 말메의 그 말메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들이 혁신 역량을 키우고 혁신의 그 이노베이터가 되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창조해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 리더십과 대학의 역량, 혁신 역량과 기업들이 이렇게 삼자가 쫙 융합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새로운 경쟁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건 단순히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로 성장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6대 신성장 산업과의 그 3대 주력 산업에 대한 전략들을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좀 잘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기도 하였고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도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충북도가 일자리 대상을 받게 된 것은 참 도민 여러분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생각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강호 대륙을 향해서 우리 충북은 나가야 됩니다. 강호축을 연결을 해서 교통망을, 철도망을 형성을 하고 이것이 이제 시베리아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가는 진출하는 그런 어떤 교통망을 좀 만들고 또 이 강호축을 따라서 신성장 산업들, 소위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 강호축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 심고 그래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은 강호축을 따라서 충북이 무한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생각돼서 우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충북 발전에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8월 30일부터 개최됩니다. 또 솔라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개최가 됩니다. 아울러서 그 10월 달에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도 같이 개최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은 우리 방금 우리 원장님과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특히 그 화장품 뷰티 엑스포 관련돼서, 지난주에 그 중국 심천에 가서 거기 우리 총영사를 만났더니 그분 말씀이 중국에 위지가는 사람들이면은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거의 다 아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네. 이게 상당한 그 자랑스럽고 아주 뿌듯한 그런 적을 느꼈습니다. 충북이 하여튼 글로벌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함께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매거진 오늘 세 분 모시고 충북의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계획들이 많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treme ways are back again.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br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d owned, I threw it out the window.